자, 여러분 308페이지의 교재표입니다. 308페이지. 양도의 개념 및 형태에서 양도의 소득세에선 양도라는 게 뭐냐, 또 어떤 때 양도로 보느냐, 자, 보지 않느냐, 요거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 26회, 27회 시험도 또 역시 양도세 대상과 묶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자, 이쪽에 와서 보시면,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불과한 세금인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뭐냐 보시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요, 사실상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양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다시요, everybody.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자,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라는 건 또 뭐냐?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니까 꼭 등기 이전까지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 받거나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양도라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 뭐 그래서 그때 양도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자, 양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아직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안 배워가지고 요거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의 이전은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 담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양도 담보가 뭐고 매도 담보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편하게. 자세한 것은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배우시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로부터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이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얘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요. 자, 우리 소유권은 그러면 민법에서 이제 소유권이 뭔지 배워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데, 참고적으로요, 우리 뭐 세법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뭐냐를 우리 세법에서 물어볼 턱이 없겠죠.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권능, 얘네들은 권능이라고 하고 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럴 때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서 할 때 소유권 이전은요, 요 이전은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을 해요. 채무자가 사용 수익을 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요. 자, 그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긴 되는데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그 다음에 처분권만 이전했어요. 변제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랬으니까 이때 갑에서 을로의 요 이전은 형식적 이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갑에서 을로의 요 이전이요. 하여튼 양도담보가 뭔지는 민법에 배우고 결론만 아시면 돼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완전히 사실상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요거만 알아두시고 결론만. 그 다음에 사실상 반드시 양도세는 유상,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대가를 받고. 그래서 무상 이전이 있죠.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은 자, 요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무상이전은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헷갈릴 때는 딴 거 없어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지 대가 없이 이전하는지 이거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뭐 지난 26개 시험에서도 나왔던 것들이요, 우리가 평상시 맨날 했던 것들인데, 자, 이거 헷갈릴 때는 하여튼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인데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신탁으로 인한 이전이요. 했다가요, 신탁계약 해지되거나 법원의 판결에서 돌려주라고 하니까 신탁계약 종료에 대해서 그냥 돌려줘요. 이때는
자, 대가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으로 인한 이전. 또 소유권 환원이요. 무효 판결 등에 의해서 계약이 됐다가 자 무효 판결에 의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잘못 온 거 그냥 무효 판결에서 돌려주라고 하니까 돌려줘요. 그럼 대가 받고 이전했어요?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요.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가 대표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자 과세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고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양도의 개념입니다. 양도의 정의. 양도란 양도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자, 또 밑줄입니다.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밑줄 그은 것을 줄이니까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양가로 이번 유상 이전의 의미요. 과세상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유상 이전이야 하며 무상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유상 이전이 법률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것이든 불문한다. 즉 이전의 형태는 불문한다. 어쩌고. 자, 그래서 거기 무상 이전은 제외한다. 밑줄. 두 번째 양가로 이번 유상 이전의 의미에서 첫 번째 줄 끝에 무상 이전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실상 이전의 의미.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데 민법상 물권 변동의 요건은 등기와 관계없다. 여러분 민법은 나중에 배워요. 이제 성립 요건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등기함으로 뭐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함으로 이렇게 성립 요건주의 그런 게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어쩌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성립 요건주의를 나타내는 얘기고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과는 뭐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와는 관계가 없고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양도세 과세되는 것에 등기 등록은 과세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도가 뭐냐 배웠고 양도의 유형이요. 형태 30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 26회 같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는 다음 중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은 이게 또 물어봐요. 제목은 양도세 대상인데 양도세 과대상과 함께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요걸 또 묻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어떻게 묻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서 요것들을 보고서 나중에 이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다 배우지 않아요. 다 배우지 않고 몇 가지만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로 보는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동그라미 1번 매도요. 매매요. 여러분. 매차 봅니다. 매도란 제목만 그 밑줄 그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란 민법상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 약정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매매는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매매는 대표적으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하는 유형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교환도 양도세에 해당하는데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위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성립하는 낙성불효식 계약이라고 민법에 배우는데 뭐 하여튼 맞바꾸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양도세 대상 자산을 상환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이를 각각 양도로 봐 쌍방 모두 양도세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죠. 취득세도 했었잖아요. 교환 참고적으로 보시면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있는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매매고 그 다음에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맞바꾸는 거예요. 갑소유의 A 건물 자 을 소유의 B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세요.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사실상 이전했어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을로부터 B 토지를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으로부터 A 건물을 받고 이전하니까 을의 B 토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취득세도 배웠어요. 취득세에서도. 자,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자,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 보면 또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고. 그래서 하여튼 교환은 특징이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 자, 매매, 교환 이런 거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3번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제목, 자, 매매, 교환 이런 거 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의 현물 출자. 현물 출자란 회의사의 설립,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 양도세 대상물을 법인이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 출자 지분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봐야 양도세를 과세한다. 자, 법인 현물 출자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 법인 현물 출자도 뭐 별거 아니에요. 법인 현물 출자도 보세요. 법인의 현물 출자입니다. 법인의 현물 출자. 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제 뭐 자세한 설명 안 해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출자자가 있어요. 출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자자가 있고, 새로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지 않고요.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해요. 그러면 부동산 사실상 이전됐어요.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부터 주식 신주를 배정받거나 그러잖아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갑 출자자, 이 법인 현물 출자도 양도에당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제목만 기억합니다. 다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 사실상 유상 이전. 그 다음에 대물변제가 뭔지는 민법에서 좀 배우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5번 공용 수용이요. 수용도 여러분 양도에 해당해요.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보상금 받고, 예,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자, 보상금 받고 이전하잖아요. 수용도.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고. 자, 그러면 또 여기에 수용권자가 있어요. 수용당할 때 우리 수용권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보상금 받잖아요. 자, 보상금,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수용도. 그래서 우리가 수용당할 때도 양도세 부과되잖아요. 예전에 그 제가 강의할 때 어느 곳에서 키가 부척 장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1m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인데 등치가 얼마나 크냐면 이 등발이라고 하죠. 이 등치가 제 2배인 것 같아요. 제가 몸 거의 뭐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뭐 손이 뭐 엄청 커요. 막 제 손 2개 합친 것 정도 큰 것 같아요. 막 거의 씨름 선수 같은 뭐 이렇게 부쩍 장신. 그리고 수염도 막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나가지고 수염도 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딱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자 등치가 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가 어느 곳에 강의하는데 잠깐 쉬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수업 1시간 마치고 자 잠깐 쉬겠습니다. 딱 했는데 저쪽 뒤에서 성큼성큼 저한테 딱 고르더니 교수님 저 좀 잠깐 보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따라나가는데 바깥에 나가서 담배 한 대를 딱 꺼내면서 교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충북 어디에 자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좀 있었는데 농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면서 수용을 당했대요. 그런데 보상금을 좀 받았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나왔대요. 양도세 내라는 안내문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제 땅에다가 지들이 멋대로 도로를 내고서 말이에요. 보상금 쥐꼬리만큼 주고서 그리고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뭐 듣고 딴소리 하자. 자, 양도 소득이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지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 내라고 하냐 했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그 친구는 그랬어요. 니는 하여튼 제대로 안 하면 몇 년은 걸리겠구나 합격할 때. 하여튼 마음을 열고 배운 걸 잘 떠올려봐라 이런 거. 보상금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수용도. 양도 소득이 있으니까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고. 빨리 안내문 나온 대로 양도세 빨리 신고 납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강제적으로 땅을 뺏어가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간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하여튼 다 이것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동그라미 6번 부담보 중에는 중요한 건데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지만 취득세에서도 배우고 양도세에서도 배우고 중요하지만 나중에 배웁니다. 자, 넘어와서
10페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오는데요. 일단 저 한두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매매에 공매나 경매도 매매에 공매나 경매도 포함합니다. 매매에 공매나 경매도 포함해요. 자, 공매나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잖아요. 양도에 해당해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뭐 좀 개인적인 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 친구 얘기인데 물어봐도 괜찮아요? 예.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예. 예. 제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집이 경매 넘어가는데요. 그런 때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건가요? 양도세 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일단은 실제 양도세가 과세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변론이다. 어떤 사람이 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 부동산 옛날에 취득한 가격은 1억 원인데 이게 경락된 가격이 경매에 넘어가서 경락된 가격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천이니까 양도세는 과세돼야 한대요. 안 되겠지. 그렇지만 어떻게간에 자, 이건 실질적으로는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이고 하여튼 양도에는 해당한다. 우리는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물론이고 양도세를 내는 거냐 안 내는 거냐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따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친구를 너무 걱정하는데 친구 얘기가 아니겠죠? 자기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용도, 그리고, 저희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 경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이래서 오늘은, 대물변제나, 그 다음에 대물변제도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있긴 있어요. 대물변제도 시험에 나온 게 이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공매, 경매 포함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그 다음에 수용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 아시고 나머지 뭐 부담보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또 대물변제 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대물변제 좀 배우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양가로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도요. 하여튼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이요. 민법에서 이제 공법에서 배워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공법에서 보류주가 뭐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환지 처분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목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자, 요것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원래 교환은 아까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상대방 부동산, 자기 거 주고 상대방 부동산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은 일단 거놓고 넘어가세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오늘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드릴게요. 1월달에. 동그라미 2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제목의 밑줄입니다. 자,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적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니은번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자 밑줄입니다. 또 제목에 밑줄 걷죠? 여기 또 밑줄입니다. 전체 면적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밑줄이요. 그러니까 20% 초과하지 않을 것. 자, 어떤 얘기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양도에 해당하는 거 맞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쭉 나오는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지목 변경되거나, 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또 그 다음에 보류지 충당되는 경우,
자,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건지 나중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자, 토지 교환이요.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냥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 경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토지 부분은 갑소유고 이쪽 토지 부분은 을소유예요. 토지 경계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그러니까 토지 경계를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지역법상. 자, 그러면은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하겠죠? 서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때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된다? 20%를 초과하면 그때는 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악용현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번호를 잘못 적었다.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두 번째 환지처분 후 지목 변경되거나 보류 충당되는 경우 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양도담보요. 자, 의의보입니다.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이다. 줄긋지 마시고 이거 민법 얘기라 우리 결론만 알면 돼요.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311페이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4번을 과세 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A, B, C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줄글 필요도 없어요.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B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상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C번 원금 이율 변제 기한 변제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하여튼 자, 이런 것들을 적어서 요건 갖춰가지고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면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결론만 알면 돼요. 자, 아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식적 이전이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니까 여전히 채무자가 소형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론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밑줄입니다. 그 요건에 위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여러분요, 여기를 보세요.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갚으면 자, 채권자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됐던 거, 형처로 왔던 거 다시 소유권이 복귀합니다. 채무자로. 근데 문제는 그런 건데 돈을 안 갚아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 돈 안 갚으면, 변제가 돼서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매각을 해요. 제3자에게. 자, 이때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완전히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만 하면 돼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결론만 알면 돼요. 가슴에 지금 느껴지진 않겠지만 민법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결론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들이 더 있어요. 뭐 소유권 환원 또 신탁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입문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은 보게 될 거고요. 기본서를 통해서 311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26회 시험에서는 공매나 경매 같은 것도 지문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공매 경매는 아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자기가 경락받는 건 법에서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경락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어떻든 간에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는 지정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서 경락을 받았어요. 실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자기 물건을 자기가 경락됐는데 자기가 경매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자,
대관계가 없다고 봐가지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매를 받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오늘은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봅니다. 다시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는 거지 등기등록과 무관합니다. 등기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채권자가 팔아버리는 거니까 제3자에게 대가 받고 넘겼으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요. 자,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매매예요.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대표적이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제목을 다 알고 있으면 돼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하고 수용, 강제적으로 이루어도 매매, 자, 요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 등등 있다는 거 나중에 더 배웁니다. 부담보증여, 그 다음에 이제 대물변제 더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그냥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서로 맞바꾸는 거니까 이것도 자 이런 것들 등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또 양도 담보 저 금방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금방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등등이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제4절 양도 및 취득 시기입니다.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이게 이제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보유기간 때문에.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 본문 내용을 봅니다. 주름 긋지 마시고 이때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당일에 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어느 때를 취득시 양도시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장기병제, 세율, 비과세 감면 등 여러 가지 적용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판단이 중요하다 어쩌고요. 자, 일반적인 거래를 했을 때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를 했을 때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느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포근한 불금이야. 그래서 날씨가 포근하고 올해 엘니뇨 때문에 포근한 겨울이 될 거라고 하더니 그냥 올해는 작년에 12월 달에 그냥 추워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올해는 포근하고 며칠 처음에만 좀 춥더니 그죠? 지금 계속 지금 날씨가 포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포근하고 그런데 올 겨울은 뭐 대충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겨울이 또 너무 안 추우면 안 되는데 어떡하네. 포근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상을 좀 푸세요. 날씨도 포근하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뭐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 어떤 친구가 밴드에서 뭘 보내줘가지고 그 밴드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밴드에서 뭐 올려지는 거 보니까 최근에 웃은 것은 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이 동영상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조그만 애가 있죠. 조그만 애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가 아빠가 뭐 저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컵에다 물을 떠다 갖다 줘요. 고마워 뭐 그래요. 책상에서 뭘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저 컵에 물 떠가지고 내밀어요. 그러니까 고마워 그러면서 물 쫙 마시고요. 또 뭐 하고 있으면 또 얘가 쭉 갔다가 물 또 떠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컵 쫙 마시면서 고마워 막 이렇게 아들이에요. 그 효자 아들이에요. 제목이 효자 아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쓱 지나가다 보니까 있죠. 그 조그만 아들이 있죠. 물을 어디서 뜨고 있으면 화장실 변기에서 물 떠.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동영상이었는데, 그죠?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자, 최근에 그거 보고 내가 한참 웃었네. 자, 여러분, 자, 봅니다. 311페이지,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하느냐. 원칙 대금 청산일이요. 자, 제목이 밑줄이고, 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자, 이거 대금 청산인데 원칙. 이 경우 자, 여기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하여튼 대금 청산일로 한다는 거. 대금 청산이라는 것은 어떤 때냐?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해요. 자, 그래서 계약상 잔금이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이 청산된 날인데요. 취득세에서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이었어요. 예? 계약상 잔금지급. 근데 양도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양가로 이번 예외를 봅니다. 등기 접수요.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할 때는 등기부 등본
등록부 명부 등에 제는 자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로 합니다. 주식 같으면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고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재가 되죠.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계소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부동산 등기 접수일.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대금 청산일 전에 자 실제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잔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어느 때냐?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기 시된 자 등기 접수일 미수죠. 그래서 제목의 밑줄을 긋고 대금 청산에 불분명하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밑줄자.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밑줄 제목이 밑줄이고 또 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등기 접수일 밑줄이고요. 자 그러면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 시기는 절 보세요. 원칙 대금 청산일이에요.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양도세는 계약상 잔금지불 이름이 틀려요. 실제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한 날.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럼 언제요? 등기 접수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자분들 중에서 그 보유기한 때문에 물어보는 전화로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취득 시기로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딴 거 없어요. 그냥 등기 접수일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 잔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이라고 잔금 지급이라고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날? 빠른 날. 그렇잖아요. 이걸 합치면 그 얘기잖아요. 원칙은 대금 청산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언제? 등기 접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대금 청산이라고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느 날? 빠른 날을 양도세 양도매 취득시로 합니다. 아셨죠? 그럼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 매매하고 있어요. 개인 간에. 그런데 계약일이 2016년 만약에 3월 예를 들어서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로 하겠습니다. 3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잔금 지급일이 2016년 4월 20일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 지급한 날은 요게 2016년 역시 4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은 예를 들어서 2016년 5월 28일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을 입장에서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이거 취득세상의 우리 취득 시기 배웠나요? 안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배운 것 같다. 여기서는 강의 안 한 것 같다. 했나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했나요? 안 한 거. 자, 등기 접수일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이런 거 안 한 것 같다. 여기서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요거만 양도세만 보겠습니다. 자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느냐? 그러면 자 양도소득세상에 자 을 입장에서 취득 시기는 어느 때로 하느냐? 어느 때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와는 상관없고 실제로 대금 청산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입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요.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제목이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 대금 청산한 날이 4월 25일 날 갑 입장에서 보면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일인 거고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고 취득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 제목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양도 시기는 어느 때를 양도일로 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요. 명시가 안 돼서 불분명해.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요? 그럴 때는 이제 등기 접수요. 그럴 때는 등기 접수일이고. 자, 근데 만약에 자,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은 그대로 4월 25일로 하고요. 등기 접수일은 이것을 2016년 3월 만약에 24일로 하겠습니다.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요?
대금 청산이 원칙인데 등기 전에 등기했으니까 어느 때다? 3월 24일. 자, 3월 24일. 이렇게 해서 양도 시기도 3월 24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예? 계약서는 상관없고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 항상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 특수한 거래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는 차차 이제 나중에 변화가요. 근데 아까 양도 및 취득 시는 올해 요번 27회 시험에 뭐 무조건 출제된다, 꼭 나온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나올 가능성이 자, 작년보다는 좀 높다. 이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출제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공부는 할 건데 오늘 입문 과정에서는 양도 및 취득 시는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313페이지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계산 구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고 그럴 때 이 계산 구조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할 것이냐? 자, 요거는 이제 설명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설명할 게 많은데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 계산 구조인데 계산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과정만 한번 오늘 쭉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계산 과정 자에서 이제 중요한 논점들을 살짝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봅니다. 자, 이쪽 와서 보시면 여기 양도소득세 우리 계산하는 과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오늘 한번 슬쩍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어떻게 양도세 계산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요. 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요. 자, 필요경비라는 걸 빼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을 구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1억 원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양도세 뭐 낼 게 없는 거지.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를 때 필요경비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이요. 내가 그 자산을 1억 원에 샀다? 그러면 산 가격 1억 원.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취득하면서 뭐 취득세 같은 조세, 세금 낸 거 있다, 공과금 낸 거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중개사를 통해서 샀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같은 취득가액에는 매입한 가격에다가 그 취득하면서 들어간 이런 세금이라든가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돼요. 집 수리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자본적 지출액, 또 양도 비용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했다.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그래서 중개 수수료는 일타쌍피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중개사 물론 일타쌍피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원래는 자, 중개를 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한테 양쪽에서 받잖아요. 원래 중개수수료를. 그러니까 살 때 중개수수료 들어간 게 있으면 팔 때 중개수수료 들어간 거 있으면 양도비용. 하여튼 자, 여기 보세요.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보유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빼요. 우리가 흔히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을 구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그러면 이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1년 이내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몇 개월 보유하다가 팔고 몇 개월 보유하다가 팔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자, 국가를 봤을 때, 중구난방이 막 단기 그랬다가 또 장기로 바꾸기도 하고, 장기였다 단기로 바뀌던데, 보시면요, 여러분. 자, 국가적으로 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부동산을 샀어요. 단기 거래를 주로 한다 그러면, 단기 거래를 국가에서 권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겠는지. 부동산을 샀는데 몇 개월 만에 팔아요. 의리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요. 몇 개월 만에 팔아요. 1억 원에 사서 팔 때 몇 개월 만에 팔면서 손해보고 팔겠어요? 얹어서 팔겠지. 또 그거 산 사람이 또 몇 개월 만에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팝니다. 또 산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또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그러면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막 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랬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면 나라 전체가 절단나겠죠,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이 연착륙,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져야지, 경착륙 팍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부동산 폭락했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계속 지금 뭐 옛날에 거품 낀 게 지금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조금 떨어졌지. 그럼 소득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서서히 떨어져야지 이게 갑자기 팍 떨어지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억 원 하던 게 원래 실제 부동산의 가치는 1억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시세는 예를 들어서 이게 거의 뭐 1억 5천, 2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억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2억 하던 것이 갑자기 1억으로 팍 떨어지면, 2억에 맞춰가지고 대출 받고 대출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뭐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팍 떨어지면 내 소득이 절반으로, 내 자산이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나는 당장 지금 마이너스고, 지금 마이너스 지금 빚도 안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소비도 줄이고 뭐하고 은행 부실화되고 난리가 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장기 보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팔아야지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수강생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단기 거래하면 자꾸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세금 많이 거두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중에서도 일부고요. 자, 일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뭐 이런 것이 세수가 엄청 크고,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지, 양도소득은 일부입니다. 극히. 자, 그렇기 때문에, 그까이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양도세 받으려고 단기 거래 이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라고 말만 하면 뭐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한에 따라 특별히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통제를 공제해서 양도청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자, 과표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자,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하게 돼요. 산출세액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산출세액을 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계산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그 다음에 산출세 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처음에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또 계산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그렇고 서술형으로 계산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 다 등등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는 이 계산 과정을 외웁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워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관인데요. 여러분, 차장이 중요해요. 차장이. 제가 26개 시험에서 차장 중요하다. 양도차익 계산 관련한 거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장기보유 통제 역시 또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차장. 그래서 차장이 항상 중요해요. 양도차익 계산, 장기공제가 중요한데, 차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난 뭐가 딱 떠오른다.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저기는 뭘 떠오른다? 동생? 차 문 열 때 뭐? 안내야? 그게 떠오른다고? 차장하면? 나이는 아니고, 언니는? 버스 기사. 그러니까 버스 기사의 그 차장? 차장이 떠오른다고? 둘이가 연령대가 40대 아니잖아. 30대 초반이, 40 됐다고? 어휴, 어쩐지. 아이고, 그래? 나는 30,
30 초반인, 아니, 30 초반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40이면 차장이란 말이 나올 만하죠. 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요 네 번째. 자, 우리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대. 자, 차장하면 어떤 게 연상된다? 예?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차장하면, 우리 바로 뒤에 차장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없어, 생각이? 아유, 이게 하여튼. 자, 대개 있잖아요. 차장 하면 어떤 게 연상되냐 물어보면 매년 물어보는데 1월 달에 또 물어볼게요. 제가 1월 달에. 물어보면 20대 수강생들은 차장하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대요. 직책, 차장. 근데 이렇게 40대들 있잖아요. 40대들은 자, 난 깜짝 놀랐는데 30대인 줄 알았더니 자, 40대들은요. 차장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요. 버스 차장. 옛날에 버스 차장 있었잖아요. 그 차장이 떠오른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버스 차장이요. 여기서는 버스 차장이에요. 옛날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학비 동생 학비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돈 좀 붙여달라고요. 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돈은 없고 자 그럼 뭘 해야 돼?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양도소에서 어디로 가라? 소기과로 가라.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요. 이거 해놓으시고 가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 빌 빼는데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보유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비용을 필요비로 공제하면 가필차 양도차액 구하고 차장 장기 공제액을 공제하면 차장소 양도소 금액 구하고 소기과 양도소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공제하면 뭘 구한다? 과세표준 구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뭘 구한다? 산주세 구합니다. 요 정도 오늘 개념을 자 보시고 계산 과정을 한번 눈으로 봤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는 수강이구나.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같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 같이 보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주요 합번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 구조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구조 보시고 자세한 얘기 보고 양도세 납세 절차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개인주의,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부부도 소득을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각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합니다.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에 6가지의 종합소득이 있었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종합소득 중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만 우리 시험범위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럴 때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거주자라는 것은 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얼마? 183일 이상 거주해 있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 없는 개인을 뭐라고 한다?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하고 비거주자일 때는 어느 소득만?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 거주자일 때 납세지는 자, 거주하니까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세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국세는 어디? 주소지로 가야지. 국세는 주소지. 자, 그 집 가까운 데 분류보라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요. 또는 거소지. 근데 비거주할 때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니까 비거주할 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하여튼 거주자일 때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과세 기간으로 하고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유통과세하는 세금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러 번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 발생하면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양도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에 취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류 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과 합산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과세해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류 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다. 꼭 알고 있어야죠. 의미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인데, 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돼야 한대요. 도 안자가 나오네.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된다니까. 등기와 무관하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된다니까. 여러분, 등기와 무관하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취득식이 도래하기 전에 일정한 권리 상태예요. 그 중에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이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도세 대상인데 이게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입주권이요. 이런 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대상이 됩니다. 국민택 채권 같은 건 안 돼요.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자,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하고 잔금 취기 전에 명의 바뀔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권, 명칭 불문하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그렇고 대상이 됩니다.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그 다음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업권은 반드시 뭐라?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주식들도 있습니다. 파생상품도 이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을 하면 돼요. 등기목을 과세 조건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자가 변제가 돼서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반드시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몇 가지 배웠어요. 매매, 공매, 경매, 양도에 해당해야 해당하잖아요.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 경매도 매매,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그 다음에 뭐 대물변제나 부담부증은 나중에 배우고요.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등등등등. 하여튼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지번병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직은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그 다음에 자,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부동산 교환 서로 양도에 해당하지만 자,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등등이요. 자, 됐습니다. 뭐, 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뭐,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일. 자, 근데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자, 등기 접수일이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이거요. 아셨죠? 계약서와는 상관없다. 실제 대금 청산된 날이 원칙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양도세 계산 구조는 다음에 다시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과정, 과세비 중과하는 과정을 외운다고요?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잘하셨고, 우리 여러분, 하여튼, 다음 주에 하여튼 휴강하고,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크리스마스 때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